자, 이번에는 구매 결정에 영향 미치기 단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세일즈맨은요, 처음 몇 분 동안 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환경의 출발점이 뭐냐? 고객의 마음속에 남길 아주 좋은 인상이 뭔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가만 고객의 마음속에 신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긍정적인 첫인상을 갖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판매 성공의 필수고요. 자, 판매 성공 여부는 첫 30초 이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최고 세일즈맨으로 보일까? 하고 외모를 다듬고요. 나는 정말 최고 세일즈맨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고객하고 있을 때는 나는 회사 최고 세일즈맨처럼 이 고객을 상대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 방문을 마쳤다면 내 고객이 나를 업계 최고 세일즈맨으로 보도록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보고 실천한 분들이 결국에 지역의 최고 판매를 기록한 세일즈맨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시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내 업계에서 나는 최고다 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개선할 방향, 더 나아질 방향을 계속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성공을 위한 옷차림을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가만 고객에게 주는 첫인상의 95%는요, 옷차림입니다. 유명하신 우리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계시죠.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는 표시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세일즈맨들은 성공하기 위해 옷을 잘 입는 방법에 관한 책을 한두 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옷차림을 한 사람한테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역시 항상 깔끔한 옷을 입으시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들한테 판매할 때는요, 그들에게 조언하는 전문가 같은 복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복장을 해야 될지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가벼운 복장보다는 보수적인 복장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클래식한 복장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확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옷차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한 청색, 자, 그 다음에 어두운 회색, 그거는 남녀 관계없이 신뢰감을 주고 그거는 그런 색깔입니다. 자, 옷을 구입하는 아주 좋은 법칙이 있어요. 2배 비싼 옷을 사세요. 그리고 수량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고급 옷은 자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입는 횟수가 싼 옷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더 낮아서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싼 옷보다는 면, 이렇게 자연 섬유로 된, 합성 섬유보다 자연 섬유로 된 품질 좋은 옷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액세서리인데요. 액세서리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사람인지 또는 거래도 괜찮을 사람인지를 고객이 판단하는 아주 강한 암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액세서리 하나에 그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격과 품질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온 액세서리가 싸구려다 라는 인상을 받으면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맨과 이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도 값이 싼 거 아닌가?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값싼 액세서리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정의 순간인데요. 고객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 순간 싸구려 볼펜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문서에 서명을 할 경우는 고객이 경계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팔고 있는 상품도 싸구려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대단히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눈으로 보는 게 귀로 듣는 것보다 22배, 22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액세서리는 긍정적인 인상 또는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죠.
자, 세일즈맨이 여자분이라고 봅시다. 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브로치, 액세서리, 그 다음에 시계, 반지, 단추, 벨트, 지갑, 스카프, 스타킹, 구두까지 봅니다. 세일즈맨이 남자분이면 고객은 넥타이, 반지, 시계, 펜, 그 다음에 벨트, 바지 주름, 신발, 양말까지 평가를 합니다. 자, 고객이 눈에 보이는 외관에 왜 예민할까요? 위험 요인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 고객들은 과거의 구매 실수로 비난을 받았거나 뭔가 상품이 만족되지 않아서 후회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내기보다는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나를 신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넥타이 선택 방법은요. 넥타이는 이 바탕되는 색깔은 양복 색깔과 잘 어울려져야 돼요. 그리고 넥타이 무늬 포인트 부분 있죠? 이거는 와이셔츠 색깔하고 맞추시는 건데 이게 바로 고전적인 비즈니스 옷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사실 고객님들도 자기는 옷을 잘 못 입던 고객도 많으신데 이 앞에 앉으신 세일즈맨이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느낌은 또 압니다. 네. 자, 신발이랑 양말 색깔도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두, 검정색과 짙은 갈색 이런 게 좋고요. 화려한 색상의 구두라고 해도 진한 자주색까지만 입으세요. 네, 신으세요. 자, 세일즈맨에게 뛰어난 옷차림의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요. 옷이나 액세서리 가운데 어떤 것도 너무 시선을 끌지 않으셔야 합니다. 외모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가만 고객의 시선을 분산을 시키거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단정한 몸치장의 요소가 있어요. 옷이나 액세서리가 잘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 얼굴, 머리카락, 치아, 입냄새입니다. 자, 이게 최고답지 못하면 역시 판매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책의 저자분이 단정하지 못한 그 남자분이신 그 세일즈맨인데 긴 머리로 판매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판매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짧게 잘랐답니다. 그랬더니 판매 성과가 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판매 성과가 올라가니까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됐던 거죠. 판매 건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예시고요. 자, 치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입냄새가 났다? 그러면 대화에 집중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그 동료분들한테요. 내 외모가 어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줘봐. 나 뭐 고치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세요. 남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치아 상태가 뭐 벌어져 있다던가 뭔가 좀 불편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거는 판매 인생에서 매년 수만 달러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자, 세일즈 워먼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자기한테 올바른 판매 제안을 해주는 진지한 비즈니스 상대로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고객이 조금이라도 다른 개인적인 생각, 이게 이제 남자 고객을 만날 때 여자 세일즈맨이 갔을 때 다른 어떤 의도, 판매와는 다른 의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패션 잡지에서 권하는 유행, 이거는 요즘 유행에 따르는 그런 예쁜 복장이에요. 멋있는 복장이에요. 그런 섹시한 옷차림, 이런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패션 잡지를 따른 차림을 한다면 남성 고객은 세일즈 워먼을 프로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고요. 개인적인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냄새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냄새 관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청결하고 아주 이렇게 산뜻한 냄새가 나는 세일즈맨은요. 판매 활동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더 정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 품질이 좋은 비누, 샴푸, 효능 좋은 채취 방지제를 쓰시고요. 저녁보다는 아침에 쓰시고
이를 깨끗이 닦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서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하셔야 하고요. 또 충치가 있으면 냄새가 불쾌하게 나요. 그래서 치과에서 항상 정기검진을 잘 받으십시오. 자, 흡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흡연자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흡연자 자신은 모르는데 담배 연기가 옷이랑 머리카락에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흡연자는 담배는 가능한 밖에서 피우십시오. 밖에서 피워서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세요. 자, 흡연은 그 흡연한다는 자체만으로 세일즈맨에 성공하는데 치명적입니다. 고객은 입이나 피부나 옷이나 발이든 어디든 거슬리는 냄새가 나는 사람한테 구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한테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각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고객이 보고 평가하는 외모, 프레젠테이션, 상품 하나하나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지갑, 서류 가방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 고르시고요. 판매 자료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고 흠잡을 수 없게 깨끗하게 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했다.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세에 맞는 위치예요. 판매 상담에서 바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자기 몸가짐에 유의하십시오. 자,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몸을 이렇게 똑바로, 화살처럼 똑바로 하시고 등을 쫙 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 함께 있을 때 절대 의자에 등을 이렇게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등을 똑바로 펴세요. 그리고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는, 고객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한 번밖에 말씀을 못 하신다 할 정도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서 잘 경청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고객은 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이것이 고객과 소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체로 고객과 상담할 때가 있죠. 그때는 무게중심을 고객님 쪽으로, 앞쪽으로 살짝, 발바닥 앞쪽으로 옮기면 에너지가 고객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제 우리를 자기 사무실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생각할 거 없이 우리 자리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판매 성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이 책상 맞은편에 앉혔다면 저자 같은 경우는 세일즈맨 시절에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옆쪽에 사이드 좀 더 가까운 위치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가서 자료를 들고 고객의 왼쪽 자리 옆에 가서 앉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었습니다. 자, 고객이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치를 바꿀게요 라고 부탁을 하면 고객은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동의하면 저희 위치는 맞은편이 아니라 고객의 옆쪽 왼편이어야 합니다.